MWC25와 AI 중심 네트워크 시대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. 파트 1에서는 그 주요 트렌드 중에 그 통신 장비 기술, 5G, 6G, 그 다음 AI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봤다면, 파트 2에서는 이 행사 자체가 통신 장비에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단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. 그러면 이 통신 단말들의 그 폼팩터들이 어떻게 바뀌었고 또 어떤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나왔는지 하는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은 텔코에서 테코, 그러니까 5만 팔던 그 텔코에서 서비스를 파는 기술 회사를 어떻게 변신할 건가 하는 그 통신 그 사업자들의 고민이 담겨 있는 내용. 그 다음은 그 이 모임 자체가 MWC라는 모임 자체가 통신 사업을 하는 정책 부서들, 그 다음에 또 규제 부서들이 기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협력할 내용들이 많습니다. 그런 글로벌 콜라보레이션, 여기에는 AI를 활용한 협력, 또 수익성을 높이는 협력,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은 그 차이나, 그냥 차이나가 아니고 슈퍼 차이나, 그 MW에서 가장 중심이 됐던 나라가 결국은 중국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슈퍼 차이나의 전시 내용, 기술 내용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정리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4year from now라고 해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 MWC25에서 그 어떤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결론을 맺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트렌드 세 번째 정리한 것은 단말 그리고 폼팩터라는 이름으로 정리했습니다. 이건 이제 어차피 그 무선 모바일 관련된 그 전시회이고, 모바일 관련된 전시회에 빠질 수 없는 것들이 모바일 단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이번 전시회에서 나온 그 조금 특징 있는 단말들을 정리해 봤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하웨이의 두 번 잡힌 트리플 폰, 이게 뭐 어차피 가장 그 이슈이긴 했습니다. 그래서 MWC 2025의 최고 상품이다, 뭐 아마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, 하웨이 말고도 테크노라는 그 중국 기업에서도 3단 폴더블 폰이 제시가 되었습니다. 삼성에서는 아직 2단까지는 나왔지만 3단 폴더블 폰을 뭐 상용 형태로 내놓지 못한 것 같고, 이번에 전시된 것은 이제 3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비대칭으로 저 앞에 있는 그림처럼 아래쪽은 좀 짧고 위쪽은 좀 짧고 아래쪽은 길게 된 형태로 접는 형태의 3단 접이식 폴드폰이 삼성에서 나왔고,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S25 엣지 5.83mm 엣지 정도를 그 삼성에 제시한 새로운 폼팩터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외에 보면 역시 중국의 중소기업들에서 나온 단말들을 보면 그 중국 기업들의 그 스마트폰에 관련된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안에 인피닉스라는 회사는 태양광으로 충전되는 스마트폰, 그 스마트폰 뒷면에다가 아주 얇은 태양광 패널을 장식해서 그 태양광으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을 제시를 했고, 또 테크노라는 회사에서는 아까 엣지가 삼성 S25 엣지가 5.84라고 했는데, 이건 스파크 슬림을 공개했는데 이건 5.75mm입니다. 더 그 얇은, 그래서 초슬림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그 공개를 했고요. 그 다음에 리얼미라는 회사는 또 리얼미 14 프로 플러스라는 걸 공개를 했는데, 이게 이제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그런 스마트폰입니다. 이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를 갖고 스마트폰을 그 개발하고 또 기술력을 과시하는 것을 이번 MWC에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.
그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나온 시제품의 몇 가지 그 특별한 뭡니까 폰의 그 디스플레이 혹은 그 게임기 아니면 이제 뭡니까 그 태블릿 같은 형태의 시제품인데 보면 플렉스 S라는 게 있어요. 이거는 이제 그 맨 앞에 있는 그림처럼 안쪽으로 한 번, 바깥쪽으로 한 번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웨이의 메이트 XD와 비슷한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냥 쓰면 접어서 쓰면 스마트폰 또 펴면 타블릿 형태가 된다 하는 그런 형태의 시제품 보여줬고 그다음 플렉스 G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인폴딩 안으로 두 번 접는 형태가 됩니다. 접으면 그 대신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보호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. 그런 게 있었고 또 게임용 그 디스플레이로 플렉스 게이밍이라는 게 발표된 이건 핸드헬드용 게임 콘솔용의 폴폰 디스플레이를 발표했습니다. 단말 폼팩터 내용 중에 두 번째로 그 XR 헤드셋 혹은 글래스가 나온 게 있어서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 메타에서는 그 MR 헤드셋, 메타 퀘스트 3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메타의 MR 헤드셋은 이전부터 계속 출시된 내용이라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특별히 삼성전자에서는 안드로이드 XR 형태의 최초의 그 헤드셋을 내놨고 그 관심을 끌긴 했습니다. 그게 프로젝트 무한이라는 이름인데 그동안에 메타하고 애플이 주도하던 XR 시장에 진출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긴 있는데 어쨌거나 삼성전자에서 최초로 그 XR 그 헤드셋을 내놨다는 점에서 그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. 그 외에 그 TLC, 중국의 TLC에서도 레티나 레벨의 VR 헤드셋을 내놨고 일본 NT 도코모 같은 경우에는 미르자라는 XR 글래스를 내놨는데 이것은 이제 자기뿐 아니고 다른 사람과도 시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그 노트북인데 플렉시블 브리프 케이스라고 해서 서류 가방 형태인데 그걸 열면 위쪽이 그 디스플레이로 쭉 바뀌면서 그 서류 가방이 18.1인치 노트북으로 변신하는 플렉시블 브리프 케이스라는 형태의 노트북이 출품이 되었고 중국의 레노버 같은 경우에는 그 위쪽 디스플레이가 접혔다가 펴지면서 펴지는 3단 폴더블 노트북 그래서 18.1인치 정도가 나오는 그런 그 노트북 그 다음에 그 롤러블 노트북 14인치가 16.7인치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변하는 그런 그 노트북을 제시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. 네 번째 주요 트렌드는 텔코에서 테코로의 변신이 되겠습니다. 테코란 얘기는 그러니까 기술회사라는 뜻이 되겠죠. 우선 그 내용을 보면 텔코가 지금 현재 그 막대한 그 네트워크 통신망을 갖고 있지만 이 네트워크가 거의 그 정보를 전송만 해주는 5G 전략했다. 뭐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실제로 통신사업의 성장도 한 2%대로 정체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ROI가 3% 이하로 그 하락하고 있고 실제 이 5G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데는 OTT 사업자들 뿐이다. 뭐 보통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수익성이 하락돼 5G 전략한 텔코를 어떻게 기술회사로 바꿀 거냐 하는 그런 고민들이 이 주제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보면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 네트워크의 활용성을 제고해서 수익을 모듈할 거냐 하는데 그 포커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네트워크를 API화 한다거나
또 네트워크를 프로그래머블하게 만들어서 그 사용자에게 정확하게 그 원하는 형태대로 만들어서 제공한다거나, 또 하나는 그 픽스드 와이어리스 액세스죠. 이게 그 고정 무선 접속. 그 예전에는 거의 그 광 케이블로만 그 연결했던, 그러니까 100메가나 한 1기가 정도로가 필요한 구간을 광 케이블로 연결했지만 5G가 되면서 그 정도 용량을 그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그 구간을 무선으로 연결하는, 무선으로 광대역을 연결하는 FWA와 같은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통해서 그 수익을 제고해서 기술 중심 회사 테코로 되자 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. 특히 GSMA의 의장 매츠 그랜야드, 이름 어렵네요. 그러니까 그 MWC25의 키노트를 통해서 이런 텔코들에게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그 그로우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. 그 내용을 보면 G는 글로벌 커버리지, 그래서 글로벌한 연결성을 완성하는 것이 수익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. 또 두 번째는 네트워크 기능을 상품화해야 된다. 앞쪽에 있었던 뭐 네트워크 API 뭐 이런 것하고 관련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opportunity, 그 오픈 게이트웨이 같은 걸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, 또 웨이브, 주파수의 효율적인 활용, 그렇게 해서 grow라는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고요. 또 그 대표적인 사례, 키노트를 통해서 그 테코, 기술회사로 변신한 대표적인 이동통신사의 사례로 중동 쪽에 그 이동통신 사업을 하고 있는 에티살레트의 대변신을 키노트를 통해서 그 제시되기도 했습니다. 이건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AE 기반의 통신사업자인데, 이 회사는 브랜드 아이디부터 완전히 바꿨습니다. 에티살렛 엔드라는 뜻으로 그다음 엔더라는 이런 이름으로 완전히 바꾸면서 기업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다시 정의를 하고, 안에 5개의 사업부를 독립적인 법인으로 운영하면서 그 안에 뭐 E&USA, E&Enterprise, Life International, E&Capital 뭐 이런 다양한 사업으로 다각함으로써 그 텔코에서 테코로 변신하는 그 전형을 보여줬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외에도 AI 기반의 데이터 센터나 크라우드 센터를 AI 기반으로 바꿈으로 해서 그 기술 회사로 변신하는 그런 모습들의 예로 SKT, 그 다음에 그 중국의 GT들이 그 보여줬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최근에는 이런 AI 중심으로 바꾸면서 이런 데이터 센터를 AI 팩토리라는 이런 이름으로도 아마 쓰는 것 같습니다. 전 시장에서 보여준 뭐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해 보면, 일단 텔코들이 5G를 통한 수익 창출 노력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5G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산업용 특화망을 만들거나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수익 창출에 노력하는 모습들, 그러니까 주로 뭐 에릭슨이라든가 노키아나 이런 그 유럽의 기업들이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여줬고, 그 외에 또 하웨이 같은 경우는 5G, 프라이빗 5G를 이용해서 AI 팩토리화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런 5G를 통한 수익 창출의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정 무선 접속 FWA를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한 것이 어떻게 보면 노키아 같은 그 나라 같습니다. 넓은 지역을 그 커버해야 되는 그런 환경인 나라들이 아마 이 5G를 FWA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유선망 없이 가정과 기업의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수익 창출을 노력하는 시범들을 보여줬고요. 또 그다음에 유스케이스로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변신한 내용 중에 보면 KDDI가 무선 드론으로 화재 현장을 확인한다거나
그 정보 수입을 그 안에는 이제 그런 정보를 통해서 화재 진압하는 걸 보여준 것 같고요. 그다음 편의점을 고객 접점으로 확대하는 형태는 일본의 좀 고유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안에서 AI 로봇 기술을 활용한 그 새로운 서비스 모델도 만드는 것들이 그 5G를 이용한 유스 케이스로 그 제공이 됐습니다. 또 프랑스의 오렌지죠. 오렌지 같은 경우도 아까 하웨이처럼 프라이빗 5G를 이건 이제 스탠드얼론 방식으로 그 구축을 했는데 그건 바르셀로나 항구나 이런 쪽 인프라를 구축한 데도 활용했다고 합니다. 그 외에도 AI와 네트워크 융합 기술을 어떻게 확보하고 정부와 사업자, 벤더, 신규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그 잘 협력을 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수익 모델을 개발할 건가 이런 내용들이 이 탑픽 안에서 많이 다루어졌습니다. 트렌드 5번째로 정리한 것이 글로벌 콜라보레이션이 되겠습니다. 이 글로벌 콜라보레이션은 어떻게 보면 네 번째 주제하고도 큰 연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. 그 8% 전략한 네트워크 자원을 어떻게 하면 그 수익화할 건가 하는, 또 어떻게 하면은 그 에너지를 전략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건가 하는 그런 측면의 그 이동통신사 중심의 협력들이 그 MWC25를 통해서 MW 전체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또 따로 정리했습니다. 첫 번째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가 되겠습니다. 뭐 AI라는 기술이 그 모든 사업자들에게 그 새로운 그 변화를 이루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보니까 통신사업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사업자들 간에 그 어떻게 수익 모델을 만들 거냐는 협력을 갖는, 그래서 AI 생태계의 수도권을 확보하자는 그런 노력들이 를 위해서 이런 AI 얼라이언스가 생겼습니다. 특히 이건 2023년 11월에 그 도이치텔레콤, EN그룹, 싱텔, 소프트뱅크 그리고 국내에 있는 SKT 등이 이제 그 먼저 준비를 했고 올해는 그 글로벌 텔코 AI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해서 이 회의에는 이제 이동통신뿐 아니고 모바일 업계 리더 10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AI 기반 통신사의 혁신, AI를 활용한 고객 경험을 어떻게 개선하고 AI 인프라 구축 전략을 그 세워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. 그다음 두 번째는 GSMA 오픈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뭐 같은 그 맥락,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자원을 어떻게 수익화할 거냐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, 이것은 주로 이제 네트워크 정보를 표준 AI로 제공함으로써 수익화를 추구하자는 그런 내용이 될 거고, MW23, 그러니까 그 2년 전에 KT 등 21개 통신사가 처음으로 그 발족을 했고, 그 안에는 뭐 클라우드 사업자들, 에이저, 그 다음에 AWS들과 같은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포함이 됐고, 이제 작년 MW24에서는 47개사로 확대가 됐고, 올해는 64개 통신사 포함해서 98개 기관이 그 참석을 했고, 현재 총 27개의 API를 제공할 수 있는 데까지 발전을 했습니다. 그 다음 또 다른 거는 오픈랜입니다. 오픈랜 얼라이언스가 있는데 이건 좀 오래됐습니다. 2018년에 설립이 돼서 그 개방형 랜을 표준화해서 그 쉐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호형성 강화하는 그런 협력들이 꾸준히 그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. 올해는 그 안에 MWC 안에서 오픈랜 얼라이언스 서밋을 개최를 해서 적용 사례나 를 나누고 도입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했고, 또 이게 결국은 6C 진화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한 300여 기관이 참석을 했습니다. 그 외에 AI 랜 얼라이언스가 있습니다. 이거는 아까 그냥 그 AI 얼라이언스하고 상관없이 그 랜을
랜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, 그 활용할 거냐 하는 문제. 이건 앞쪽에서 아마 언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따로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2024년도 설립이 돼서 랜의 운영 활성화, 혁신, 그 네트워크 자동화 최적화를 위한 협력되자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슬라이드는 랜의 발전 단계를 보여줍니다. 앞쪽에 그 콜라보레이션을 소개하면서 그 오픈랜 이야기도 있었고 AI 랜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전체를 그 나타내는 어떤 그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크게 보면 기지국 랜은 그 오픈랜을 거쳐서 AI 랜으로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그 랜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랜은 기지국이죠. 기지국. 그러니까 무선통신 그 서비스를 위해서 그 네트워크하고 단말기를 연결하는 통신 장비다.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랜 안에는 그 기지국은 바깥에 보이는 안테나뿐 아니고 안테나와 그 신호의 변복조나 통신 제어를 담당하는 DU, 또 그 패킷의 암호화, 무선 리소스 관리를 하고 또 코어망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CU가 그 같이 들어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랜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기존의 랜은 보면 그 안테나하고 그 DU, CU와 같은 것들이 그 DU, CU가 일단 전용 하드웨어 서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하고 안테나가 그 전용입니다. 그래서 폐쇄형 인터페이스, 그 한 회사의 제품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종속성을 갖고 있었는데 오픈랜이라는 얘기는 이걸 오픈하자는 얘기죠. 그래서 그 DU나 CU 같은 것들을 소프트웨어로 그 구현함으로 해서 안테나와 DU 장비 혹은 CU하고의 그 호환성, 그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어떤 그 제품들, 범용 서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게 오픈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편 그 향후에는 이 오픈랜이 AI 랜으로 발전한다. 그 얘기는 AI 기술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그 유연성과 효율성을 훨씬 더 극대화하고 또 AI 기능이 갖고 있는 학습, 러닝이라는 그런 그 능력을 활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네트워크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새로운 AI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랜이 오픈 랜으로 전환이 되고 결국은 AI 랜으로 진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드웨어에 가까워졌던 기지국들이 점차 소프트웨어 형태로 바뀌고 또 사업자 역시 하드웨어 사업자, 그 주로 통신 장비를 그 개발하는 하드웨어 사업자에서 소프트웨어 혹은 AI 그 기업들의 역할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5G 기지국 경쟁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시장 자체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바뀌는 데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 5G 같은 경우는 하웨이가 그야말로 독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하웨이는 그 5G 관련해서는 지금 그 데이터에도 볼 수 있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그 많은 기지국이나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나라라고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웨이가 지금 시장 점유율을 보면 31%, 그다음 GTE가 11%입니다. 거의 뭐 40% 이상을 2024년 기준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겨우 3%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. 이런 그 중국의 독주를 막고자 하는 것이 그 2019년에 있었던 미국의 제재, 미국의 기술 장벽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. 그렇지만 5G 앞에 그 전시, MWC25 전시에도 볼 수 있다시피 5G 기술, 그 다음에 5G 플러스 기술, 그 이어서 6G까지 보면
중국 하웨이 기술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. 일단 가성비도 뛰어나고, 그러니까 가성비라는 얘기는 기술도 뛰어나고 또 가격도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신 장비 부동의 1위라고 볼 수가 있고, 현 상태로 가서는 이 중국의 우위를 깨뜨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미국이 그 가진 전략이 결국은 이 하드웨어 중심의 시장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미국의 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하드웨어 종속적인 랜을 기지국을 오픈랜, AI랜 중심으로 바꿈으로 해서 주도권을 중국에서 뺏어오겠다 하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픈랜, 클라우드랜, 오픈랜, AI랜 이쪽은 미국의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은 AI랜을 전환을 주도하고 있고, 넥스트 제너레이션 얼라이언스도 주도하면서 또 6대 연구 개발에도 힘을 보태고 있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MW25 트렌드 6번째 마지막입니다. 이걸 차이나가 아니고 슈퍼 차이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. 결국은 MWC의 주인공은 중국이고 그 중국의 중심에는 하웨이라는 기업이 있더라 하는 것이 이 트렌드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. 실제 참가 규모나 수상, 글로벌상의 수상입니다. 그 다음 기술력 이런 것들이 MWS에서는 중국 테크의 굴기를 과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, 실제 참가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, 그 다음 미국, 다음에 3위, 344 기업이 참석을 해서 3위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MWS 가장 큰 기술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미국이 제재 때문에 CES에는 실제로 하웨이라든가 샤오미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이 참가하기 어렵죠.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MWC에 더 집중함으로 해서 수도권을 잡는 게 아닌가 싶고, 이를 통해서 사실은 이 시장, 그러니까 유럽 및 신흥시장 공략도 어떻게 보면 MWC가 더 유리할 수가 있죠. 그래서 그걸 위한 핵심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중에 하웨이는 부스도 보면 가장 큽니다. 부스가 9,000제곱미터라고 평방미터라고 되어 있는데, 이게 평수로 따지면 한 2,700평 정도가 되는데, 삼성이 한 528평 정도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거의 4배 정도, 4배도 훨씬 넘죠. 그 정도로 큰 부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, 실제 이 부스에 보면 그림에도 보면은 엄청난 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있습니다. 2층에는 따로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 입장할 수 있는 그런 하웨이 부스들을 따로 마련하고 있어서 2층에 있는 부스에 가서 봐야만 그야말로 제대로 된 하웨이 기술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걸 통해서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의 기술력을 앞서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발휘하고 있고요. 또 단말기도 트리플 폴드폰 메이트 XT를 전시함으로 해서 삼성, 그 다음에 애플을 능가하는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이제 혼자가 아니고 파트너사 10개와 같이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실제 이 전시장도 보면 입구 바로 앞에 있어서 CES 전시장을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웨이 전시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중국 슈퍼 차이나를 실감하게 한 두 번째 기업은 샤오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샤오미는 단말기, 전기자동차, 그다음 스마트 가전 등에서 그야말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과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
그 단말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샤오미 그 15 울트라 뭐 같은 그런 모델을 그 제시했는데 이게 아까 228만 원. 옛날에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? 그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해서 대륙의 실수다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대륙의 실수가 아니고 삼성과 그 애플하고 경쟁할 만큼 고가의 그 단말기를 자신 있게 내놓을 수준까지 발전했다고 볼 수 있고요. 특히 그 MWC에서는 CS와 달리 그 자동차에 관련된 전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샤오미가 특별히 그 슈퍼 전기카 그 SU7 울트라 모델을 전시했습니다. 그림처럼 노란색 슈퍼카인데 성능이나 가격이 포르쉐 그 이상 가장 그 고급 슈퍼카라고 할 수 있는 포르쉐와 충분히 경쟁할 만한 그런 차를 내놨습니다. 시속이 350km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레이준이 발표장에 나타나면 그 샤오미 팬덤이 있습니다. 미팬이라는 그 사람들, 우리 그 K-팝 공연장에 그 나타나는 팬들처럼 그런 미팬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환호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홍보도 하고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제안도 많이 하는 그런 팬덤까지 형성할 만큼 샤오미가 성장을 했습니다. 더 이상 대륙의 실수가 아니고 대륙의 실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또 하나 유니트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그 세계적인 강자죠. 그 테슬라라든가 뭐 이런 그 다른 로봇의 강자들이 있긴 하지만 아마 유니트리도 거기에 전혀 미치지 않을 만큼 그 강력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그 실력을 보여주고 있죠. 그 G1을 출시를 했고 G1이란 게 그 여기 보면 저원이 나오는데 130cm에 35kg 그 다음에 걷는 건 시속 한 3m 정도 관절이 43개 정도 못 두고 손가락이 한 3개 정도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. 그래서 쿵무 로봇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 실제 현장에서 그 참관객들하고 뭐 이야기도 나누고 어깨동무하고 악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고 그 이후에 MWC 그 이후이긴 하지만 그 뭐 덤블링하는 모습들은 여러 그 앞으로 덤블링하는 모습들은 여러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여줬지만 옆으로 도는 사이드 폴립은 아마 이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 로봇 G1이 처음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외에도 단말 기업인 안의 그 알파 플랜을 통해서 AI 생태계를 주도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고, 뭐 레노바, GT 이런 걸 통해서 그 슈퍼 차이나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. 그래서 MWC25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해도 뭐 과반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. 이 슬라이드는 그 슈퍼 차이나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라고 해서 그 MWC에서는 그 이동통신업계 오스카상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AI 기술의 실질적인 활용성과 그 지속 가능성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. 7개 분야 33개 시상을 하는데 분야는 뭐 모바일 텍, 그 다음 디지털 에브리띵 이건 한 8개 분야네요. 디바이스, 텍 포 굿, 그 다음 가버먼트 리더십 분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중국 기업들이 그 60개 정도의 후보를 냈습니다. 일단 출품을 했습니다. 전체는 133개였고 그 중에 그 수상 내용은 뭐 28개 분야 중에 14개 분야 앞쪽에 내가 3상의 시장이라고 했는데 시장 분야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비교한 거는 28개 분야 중에 14개 분야를 수상을 해서 전체 한 반 정도를 수상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기타 수상은 미국이 5개, 한국이 한 4개 정도. 한국 4개는 4개 다 그 SKT,
해서 뭐 베스트 클라우드 솔루션 등 네 가지가 되는데, 실제로 무게 있는 분야, 뭐 그 예를 들어서 그 모바일 테크 분야라든가 뭐 이런 디지털 에브리띵 분야라 이런 쪽은 그 대부분 중국 기업들이 차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슈퍼 차이나의 진면모를 보여준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MWC에서 또 특징 중인 것 중에 하나가 4year from now라는 4YFN이라는 그런 그 전시장입니다. 어떻게 보면 CES 유레카 파크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재미가 있죠. 제목이 보면 지금부터 4년 후 이렇게 돼 있죠. 지금부터 4년 후가 되면 우리도 본선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. 뭐 이런 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별도 전시장을 통해서 4year from now 전시가 열리는데, 여기는 그야말로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행사가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스타트업뿐 아니고 벤처 캐피탈, 인큐베이터들이 만나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그것들을 어떻게 창업을 연결시킬 건지, 또 어떻게 그 재원을 확보할 건지, 이런 기회들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올해도 주제는 뭐 거의 AI죠. AI를 어떻게 연계시킬 건지, AI를 통해서 비즈니스 생산성을 어떻게 높이고 혁신을 가속할 수가 있는지, 거기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, 사업 내용들을 소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. 13명 정도의 기존연설이 있었고,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피칭 배틀이 있습니다. 피칭 배틀,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. 전체 참가자 수는 930개 스타트업들이 참가했는데, 가까이 있는 스페인이 570여 개, 한국도 78개나 참석을 했습니다. 포이어 프람나우의 어워드, 아까 이야기했던 피칭 배틀을 통해서 시작하는 게 되는데, 이게 그 매년 모바일 생태계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는 최고 디지털 스타트업들 발굴한다,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. 보통 20개 탑 20 스타트업들을 우선 선정을 해서 심사하고, 최종적으로는 탑5를 현장 피칭을 통해서 그 최종 우승자를 선발합니다. 국내에도 그 한 2개 기업 정도가 탑 20까지는 올라갔지만 탑5에는 올라가지 못. 탑5는 위에 보는 것처럼 이게 어디죠? 스페인 기업, 영국 기업, 그 다음에 이스라엘 기업, 미국 기업들이 올라갔고, 우승은 저게 어느 나라인가요? 콜롬비아에 있는 뱅퀴시라는 기업에서 했는데, 그 내용 보면 프리랜서의 근무 이력이나 그 평판 데이터를 이용해서 신용 점수를 환산하고 이걸 금융 서비스로 연결하는 그런 그 내용을 발표해서 최종 우승했다고 합니다. 우승하면 한 2만 유로를 주고, 또 MWC 2026 무료 창업권, 그야말로 이제 4이어가 아니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본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. 그다음 무료 전시회 하는 등 그냥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. 이상 6가지 테마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렸고요. 그냥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보면, MWC는 IT 관련 세계 3대 전시회 중 하나다. 하나가 CES였고 하나가 IFA였죠. 그 중에 하나다 볼 수 있고, 그 중에서 MWC는 모바일 중심, 또 그 모바일 기술 중심, 단말, 그 다음에 그 모바일 관련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전시회다. 그래서 거기에는 5G, 6G와 같은 장비 기술, 통신망 장비 기술, 그 다음에 스마트 단말,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전시된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. 지역적으로 보면 유럽 중심의 전시회다. 그래서 유럽 통신사들이 많이 나오고, 그러면 가까이 있는 중동, 아프리카 통신 사업자들이 많이 참석한다. 그 다음 앞서 슈퍼 차이나라고 설명한 것처럼 차이나 그리고 하웨이가 MWC의 그야말로 주역이었다. 미국, 나라를 보면 미국, 그 다음 기업으로 보면 애플, 삼성을 하웨이가 넘어섰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닌
걸로 보여집니다. MWC25를 보면. 그 다음에 CES나 MWC나 IFA나 가장 큰 흐름은 결국은 AI입니다. AI 트랜스포메이션이고 또 특히 여기서는 그 네트워크를 위해서 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AI 트랜스포메이션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전시를 통해서 또 키노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안에는 그 AI 본, AI 에이전트, AI 랜, AI 콜라보레이션 등이 그 정리가 돼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. 그 다음 또 하나가 그 더 이상 파이프가 아니고 서비스 제공자로서 그 변신을 하겠다는 그 텔코들의 노력이 보인 기회라고 볼 수 있고요. 마지막으로 포이어 프람 나우라는 형태의 별도의 전시 공간, 또 경쟁 공간, 협력 공간을 통해서 스타트업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.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4차 산업혁명과 AI에 대한 강의 6번째 MWC25와 AI 네트워크 시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질문이나 의견은 그 아래 있는 여기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